내란 농정 종식하고 농장 대개혁 실현하자. 반갑습니다. 농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 연대 회의를 오늘 발족식을 하면서 공동 상임 대표를 맡게 된 전농 의장 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날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전에 또 많은 단체들이 각종 농업, 농촌 분야뿐 아니고 사회단체 전체가 아마 전체적으로 공약이라든지 데 관심이 있을 건데, 우리가 지난 시기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많은 국민들은 실망감에 휩싸였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많은 투쟁을 내가 요구한 데도 있었지만 결국은 별로 관철된 게 없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식탁을 뒤덮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도 많이 무뎌졌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나마 있던 것까지도 다 파기를 하고 양곡관리부터해서 그 부분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농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 연대회의를 발족하면서 그런 부분을 회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많을 거라 봅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후보들 진영에서도 많은 공약들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오늘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두 뭉치가 있지만 그 좀 빠진 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몇 개 중에 하나가 유통업자들, 판매자들입니다. 생산하고 소비자 중간에 판매업자들이 엄청난 농간을 부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덕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제도직이라든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자리에 같이 해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까지가 공동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서로 논의하고 했으면은 아마 훨씬 좋은 정책이 될 것이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연대회의가 좋은 소문이냐 마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대자면 반드시 연대해야 됩니다. 그 박근혜 때 촛불 끝나고 많은 단체들이 그 당시에도 촛불 행동으로 이름을 내가 정부에 많은 건의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 역주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데 대한 제재를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속어를 많이 쓰자면 죽 서서 개줬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은 해산을 할 게 아니고 더 강화를 해서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 또 정부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견인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되지 않으면은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약자인 우리가 많이 뭉치고 같이 연대하고 더 많은 단체가 들어오고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구호로 할 게 아니고 행동으로 지금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함께 행동해서 농어촌, 농업 어려운 소비자들의 욕구까지 다 충족할 수 있는 먹거리 연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 그 농산물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정책 과제나 향후 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충분히 참고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 정도 발언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실 분은 농민을 대표해서 한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여성농민의 청년합 정영희 회장이시죠. 우리 연대회의 상임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정영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현홍 회장 정영희입니다. 어제 오늘 최근 들어서 일본의 쌀 부정 문제가 우리 언론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어제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송미령 장관이 농민들에게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농민들이 당면에 있는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이거든요. 일본에서 이 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를 재배 면적 감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타산 지석의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이 그동안에 쌀을 상징적으로
쌀 중심으로 투쟁해 왔던 것은 이 나라의 사실은 먹거리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세월을 거슬러서 2017년, 2018년의 그런 기억들을 제가 새롭게 더듬어 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긴 투쟁을 이어오다가 1700만 촛불의 힘으로 세상을 바꿨지만 농업이 소외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앞에 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농민단체들이 함께 투쟁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농업의 농자도 꺼내지 않는 문재인 정부 2년을 거치면서 사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농특위가 법 하나 만드는 데 2년이 걸렸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농민헌법 개정을 위해서 1700만이 넘는 국민 서명을 받았지만 좌절되고 말았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들은 퇴행을 거듭해왔습니다. 회생 불가,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급한 농업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또 주권자 시민의 숭고한 투쟁으로 윤석열을 파면시켰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가 농업 부문, 노동, 역사, 민생, 경제, 외교, 의료, 교육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태보를 향해서 거꾸로 질주를 해왔습니다. 농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활동가는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2년이 지난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그 구속된 농민 동지가 강제 인치되는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 후에 항의를 하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최근에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고요. 법정 구속이 되었고 1년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주에 교도소에 면회를 갔다 왔고요.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농민운동 해오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던 평범한 여성 농민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나오기 직전에 빨리 꺼내줘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 가슴에 불덩이로 남았습니다.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 의제들 중에서 하나같이 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비상행동 투쟁을 하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은 겪었고 알고 있습니다. 1700여 시민사회가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조직해서 지난한 투쟁 중에도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 저희 오늘 그 중요한 그 조직을 꾸린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 사회 대개혁 논의들을 그동안에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오늘 농업농촌 먹거리 진영은 새롭게 한국 농업과 먹거리 분야의 대개혁을 위해서 절박한 노력을 통해서 오늘 이 조직이 꾸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 제출되는 20개의 세부 과제들을 저는 어젯밤에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세부 정책 과제들은 농업과 먹거리 진영 각계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계, 먹을 권리를 위해서 긴 세월 동안 정말 지난하게 투쟁해왔던 것들이 그 고민들이 총망라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혜를 모아서 채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농민헌법으로 명징되는 개헌의제부터 여성 농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농업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성평등한 농촌 사회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마련, 그리고 유엔 농민 권리 선언에 기초한 농업의 기틀을 새로이 조명하는 것까지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농업과 식량 주권, 먹거리 주권이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해 이제 과거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권의 공약으로 또 중요 정책과 기구가 설치되고 그리고 반드시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아가서 정책으로 실현되는, 그렇게 기결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폭넓게 연대하고 투쟁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내란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역할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상임 대표님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녹색 소비자연대 상임 대표이신 우리 윤미아 대표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녹색소비자연대 유미아 상임대표입니다. 기후위기는 먹거리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농민과 소비자는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생산자와 먹거리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의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 소멸을 함께 풀어가야 할 연대자입니다. 도시 소비자는 늘어가고 농민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기후위기로 농민의 피해는 늘고 수확은 줄어들어 농산물의 가격은 불안정합니다. 농산물의 물가 안정을 위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 확대는 우리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는 오늘 모인 소비자와 농민이 도시와 농촌이 연대와 동행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농업정책의 생산과 소비,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소비자 농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농촌 없이 도시 없고 농민 없이 소비자는 없습니다.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하는 농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우리의 선언이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 소멸은 물론 이분화되고 갈라쳐진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듬고 해결해가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대회의 출범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애를 많이 써주신 분입니다. 우리 전국 먹거리연대 공동대표이신 우리 허은중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먹거리연대 허은중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아마 무엇보다도 지난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번도 우리 농민, 농업, 농어촌, 먹거리에 대한 기본 관점이랄까요? 국정의 기본 철학이 없었다고 봅니다. 새 정부의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 그리고 부처 간의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 그리고 우리 농어촌 농업 먹거리를 담당하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그리고 농어촌을 담당하는 행안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예산을, 물론 지금 분리 쪼개질 가능성이 큰 기획재정부, 이의 조직과 하는 분들이, 상층 관료들이 우리 농업, 농어촌 먹거리에 대한 기본 관점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농업, 농어촌 우리 먹거리는, 농민 먹거리는 기본권 문제다, 그런 겁니다. 농민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농민의 기본 권리,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국민의 기본권 문제, 기본 권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나라의 주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주권과 수산주권 주권을 포함해서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농업, 농어촌, 농민 먹거리가 우리 나라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연합도 농장, 의장에서 식탁까지 집중적인 정책을 펴서 생산 농민을 지지하고 소비자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또 미국조차 지금 상원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는,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 농업법에 강력한 생산자 지지와 취약계층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농어촌 농민이 또 그걸 생산하는 먹거리와 식품이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인식을 이 집권 이 당만이 아니고 집권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함께하는 그 인식을 바로잡게 하고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펴게 우리 연대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인데 이게 조직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말씀 조금씩 듣더라도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네요. 마지막 발족 선언문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족 선언문은 황홍순 불효생연합회 회장님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님께서 두 분께서 낭독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농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 연대의 발족 선언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 먹거리, 그리고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명분 아래 농업, 농촌,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해왔다. 그 결과 농업은 타산업 자본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 통제로 인해 국제 통상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농민들이 떠난 농촌은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또한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기본권마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개방 농정의 결과 한국 농어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검증되지 않는 해외 농산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빈부격차는 먹거리에서도 극명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농식품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며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국지적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 정책은 곡물 자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식량 먹거리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폭염, 한파,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식량 농업 위기로 직결하고 있다. 농어민들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은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자본가 기업의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고수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미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업, 먹거리, 지역사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농촌은 지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이미 많은 지역이 소멸 위기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인구의 유출로 인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 기반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는 붕괴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의료, 복지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인구 유출로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농업, 농민, 농어촌을 희생시켜야 하는가? 언제까지 우리의 먹거리를 시장 논리에 내맡겨야 하는가?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지켜봐야 하는가? 12.3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더욱이 농업에 내려진 오래된 괴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농업 먹거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민과 소비자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으며 농업과 먹거리 지역을 살릴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당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농업, 먹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책임 농정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생태 농업으로 농정 전환을 추진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농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립하고 농촌 주민의 기본소득 보장과 지역사회 서비스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의 자치와 협동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관료농정을 탈피하고 생산자, 소비자, 정부 간 협치농정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이에 오늘 우리는 연대회의를 발족하며 농업, 농어촌 먹거리 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요구가 각 정당의 대선 후보 농정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담은 정책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국민 대토론회, 농민 시민대회, 대선후보 정책협약식의 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 대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구호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란 농정 종식하고 농정 대개혁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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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극복, 식량 주권 실현, 먹거리 기본권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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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위기 해결하고 공정사회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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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농정 청산하고 참여농정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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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6일 농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 연대회의. 네, 고맙습니다. 내란 농정 종식하고 농정 대개혁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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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극복, 식량 주권 실현, 먹거리 기본권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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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넘겨주시죠. 내란농정 정식. 농촌위기 해결하고 공생사회로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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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농정 청산하고 참여농정 쟁취하자!